자, 8월 25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 서울 경마는 원래 10개 경주가 편성이 됐다가 부산의 2개 경주가 깨지면서 급조됐죠. 12경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2경주하고 4경주가 분할이 됐고 5경주하고 7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8두, 9두, 8두, 8두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이 안 됐다면 전체적으로 편성은 12 이상의 편성으로 짜여질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됐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루키 스테이크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은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 열린다 뭐 이런 공지도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글쎄요, 경마편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건지 뭐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라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 루키 스테이크스가 시작된 이후로 올해가 가장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루키 스테이크스의 특별 경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말의 수급의 불균형은 분명히 좀 고쳐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경마는 계속이 될 텐데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마계로 봤을 때는 조금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매 경주에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암말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마 비트 도깨비가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그러니까 11마필이 모두 다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 8월 말 9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제가 작년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세만데 데뷔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능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마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럴 가망이 높고요. 자, 이번 경우에도 이번 경우 편성에서도 역시 뭐 싹수 있는 마필들도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이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마필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뭐 뛰어봐야 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2번마 비트 도깨비가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경주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뭐 마필이 어떤 습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행심사 모습과 조결 모습 갖고 따질 수밖에는 없는데 일단 주행심사에서 이 4번마 라라걸, 6번마 두손 오픈, 11번마 스위치 파워, 이 마필들이 기록이 괜찮았습니다. 라라걸이 2초 6대, 두손 오픈이 3초 9, 스위치 파워가 3초 6. 이건 연습 주행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세 마필이 인기마일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라라걸은 올드 패션대 자마 혈통적 기대치도 있고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순발력도 있는 모습, 그리고 뒷심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데뷔전 뛰어봐야 알지만 좀 그 중에서도 조금은 눈에 띄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6번마 두손 오픈은 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다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조개 모습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1번마 스위치 파워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이는데 이런 마필들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지만 데뷔전 1000m다 이랬을 때 과연 따라가는 전개로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도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4번마 라라걸 정도를 안고 가고 싶고 나머지 두 마필 6번마 두손 오픈이나 11번마 스위치 파워는 글쎄요,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 혈통적 기대치로 이 12번마 스터닝 월드를 좀 보고 싶었는데
조교 모습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죠. 자,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7번마 해마지 그리고 10번마 엑셀런트 한센입니다. 자, 7번마 해마지는 이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라는 거, 그리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주행심사는 상당히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행심사는 주행심사일 뿐입니다.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10번마 엑셀런트 한센은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입니다. 어쨌든 이 마필도 지금 보면 순발력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끈끈함은 갖고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 6월 20일 주행심사에서 뭐 아예 걸어와 버렸죠. 그리고 7월 11일 주행심사에서는 뭐 주행심사 정도로 통과를 했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이번 마 비트 도깨비 정도.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요, 제가 뭐 이 신마 경주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큰 기대 갖고 가야 될 어떤 그 도전해볼 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어떤 마필이 어떻게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행심사나 조교 모습을 보고 뭐 배당 위주로 가볍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고, 너무 저배당 공략은 안 하시는 게, 만약에 들어오면 좋죠.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저배당 공략을 하게 되면 입상에 실패했을 경우 타격이 큽니다. 근데 그 타격이 크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이 마필을 잘 알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이렇게 뛰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추측이 되고 예상이 돼서 배팅을 했다면 그 예상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남의 말 믿고 따라가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절대 저는 저배당 공략은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뭐 주행심사나 조교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인 마필 두세 마필이 있더라 이러면 모르죠.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향후 기대치 그렇게 크게 있다 이런 마필은 솔직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좋아 보이는 마번 순서대로 그냥 정렬을 하겠습니다. 4번마 라라걸, 7번마 해마지, 2번마 비트 도깨비, 10번마 엑셀런트 한센, 이 네 마필을 그냥 가볍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4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인데, 어쨌든 국산마 6등급에 1400, 1700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뭐 조교사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이제 출전을 딱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엔 어떻게 꼴찌를 면할까 뭐 이 생각들을 처음 했을 텐데, 편성표를 딱 받아들고 분할이 딱 되고 편성표가 딱 나왔을 때 일말의 기대감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부진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진마 경주는 솔직히 어떻게 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뛰던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편성이라면 나도 한번 앞에 나가봐야지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그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서 버틸 수도 있고, 이 1400m라는 경주거리 자체가 앞선에 가는 마필이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진마 경주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압박하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한다, 이러면 적중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까다롭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부진마 경주를 오래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8마필 중에서 지금 현재 조교 모습이라든가 상태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이 5번마 머제스틱 위너입니다. 박우른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 어쨌든 스타트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0m 경주거리,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선의권,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선입권 자리만 잡고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막판 한 발은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머제스틱 위너로 보여지고, 이 말을 중심으로 보자면 이 말보다 앞에 뛰는 마필, 앞에 뛸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주얼리 패션, 6번마 아치로켓, 7번마 성실력을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이 6번마 아치로켓은 일단 뭐 뒷심이 상당히 부족한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이동진 기수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모습을 보였던 1번마 주얼리 패션이나 조교 모습 좋아 보이는 7번마 성실력을 정도가 좀 앞선에서 강하게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고, 아마 이 3번마 클레어 골드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부진마 경주 8마필 추천하는데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입상에 실패해야 배당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딱 3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5번마 머제스틱 위너, 7번마 성실력을, 1번마 주얼리 패션, 이 3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300m 전체 야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의 구도를 보면 절대적인 인기마, 충마가 있는 경주죠. 이 4번마 카일리. 근데 후착권은 오리무중인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 그리고 부진마 편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4번마 카일리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죠. 카일리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은 8번마 매직 임팩트나 1번마 안다미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카일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8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2차에 성공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문세영 기수로 바꿨고, 이번 경주에 어쨌든 앞선을 갈 수 있는데, 상대마가 외곽 게이트에 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매직 임팩트 자체가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뒷심이 너무 없는 마필이죠. 이 점이 좀 아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일리 입장에서는 좀 손쉬운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카일리 입장에서는 다른 말과의 경쟁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독보적인 인기마, 다시 말하면 다른 마필들이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카일리를 보내놓고 후착 싸움하는 그런 편성이 될 가망이 높은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뭐 늑발을 하거나 뭐 낙마를 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좀 카일리는 좀 무난하게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후착권은 진짜 오리무중입니다. 자, 1번마 안다미로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1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 선샤인킨이나 BK벨은 아마 이 마필 때문에 속으신 분들 참 많았을 그런 마필. 그러니까 인기마이긴 한데 믿기 어려운 마필이고요. 7번마 초코뷰티가 저는 그래도 조금 그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에 있는 8번마 이 매직 임팩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데 뒷심이 너무 모자라는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는 게 10번마 썬더스톰입니다. 직전 경주 3차, 그전 경주 6차, 또 3차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편성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끈끈하게 뛸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리걸라인은
출발이 좀 문제죠. 직전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출발이 됐는데 그전 경주에 보시면은 출발 자체가 되지를 않으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마필이 휴양 이후 직전이 이제 휴양 복귀 전이었는데 휴양 이후에 직전에 보여준 모습은 순발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순발력이 향상이 됐다라는 얘기는 마필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리걸라이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5번마 고스트 게일이 직전에 데뷔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카일리가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어려운 승부가 된다면 저는 막판에 뒤집기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1번마 안나미로 처음에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는 안나미로가 좀 해볼 만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더 지켜보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가의 마필들은 언젠가 자기 이름값은 합니다. 그 점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선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카일리, 10번마 썬더스톰, 11번마 리걸라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고스트게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 앞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글쎄요, 이 경주보다는 조금 낫진 않나. 근데 도찐개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강철 드래곤, 그리고 8번마 천지마켓, 이 두 마필에게 지금 압도적인 인기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5번마 강철 파워나 7번마 블라인드 라이언, 이런 마필들이 복병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인기만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 좀 앞선을 가는 마필이 이 4번마 턴테이블, 9번마 필승마 정도가 되는데 두 마필 다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1400m를 버티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고 갈 마필, 그런 마필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역시 이 6번마 강철 드래곤이나 8번마 천지마켓, 이 중에서도 강철 드래곤 계속해서 3착의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 기록도 양호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나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인기만 4마필 중에서 솔직히 가장 주목하는 말은 7번마 플라잉 라이언입니다. 김정준 기수가 좀 들쭉날쭉한 기승수를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추임만은 상당히 잘 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수고, 9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 높은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 경주에는 어쨌든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앞선에 붙이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부진마 경주라면 마필의 능력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나 모습이 어땠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7번마 플라잉 라이언이 그렇다고 이 플라잉 라이언이 입상한다고 해서 큰 배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승식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조금 의외로 7번마 블라인드 라이언, 6번마 강철 드래곤, 8번마 천지마켓, 그리고 복병권에서 5번마 강철 파워,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데, 참 이런 경우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경주가 되게 애매합니다. 뭐냐면 추천하고 났더니 인기순위 1, 2, 3, 4위예요.
이건 뭐 추천하는 의미도 크게 있지는 않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인기마라, 설령 인기마라 하더라도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저배당만 공략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병마나 배당마가 보이면, 당연히 그 말을 강하게 추천을 하겠지만, 보이지도 않는데 억지로 찾아내서 들어오면 뭐 좋고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는 예상은 저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기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경주라면 저는 그냥 인기마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7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 자,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뭐 전개니 뭐니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이 중에서 그러면 형군을 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세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뭐 솔직히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세마필이 다 인기마죠. 인기마기는 한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2번마 원더풀 시킹, 4번마 스마트캣, 5번마 청량산, 결국 이 세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선행을 어느 마필이 갈 것이냐, 뭐 송암 스카이도 엄청나게 순발력은 빠른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대륜 시대도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갖고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더풀 시킹이 밀고 나와서 저는 앞선을 정리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송암 스카이가 빠를지 몰라도 원더풀 시킹이 조금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서 최영철 기수가 앞선을 정리하고 3, 4컨으로 돌 가망이 높고, 그랬을 때 바로 그 뒤에 붙어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스마트캣, 5번마 청량산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4번마 스마트캣은 직전에 이제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최근에 걸어온 행보를 보면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아쉬운 경주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성 기수가 2번 기승하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캣이라는 마필은 제가 데뷔 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여졌거든요. 그 발전 기대치를 되게 높게 봤던 마필인데, 글쎄 초반에 좀 강자들과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기가 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강자와의 경험이 많은 마필이고, 그렇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막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청량산은 지금 8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마필이 보시면요, 2착을 차지할 때 벌기오 베리타스한테 졌고요, 청파이꿈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질만한테 졌습니다. 청량산이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질만한테 진 경주고, 최근에 두 경주가 좀 생각보다 졸전이었어요. 이 청량산이라는 마필은 초반에 선입권 좀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 어깨 짚어가는 전개를 하다가 3, 4콘 후 직선주로 해서 탄력을 붙여서 나오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스타트가 안 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고,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이 청량산의 마체중 체크는 꼭 하셔야 될 텐데, 직전에 급격하게 마체중이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28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주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28kg나 줄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필이 이 마체중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현장에서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된다면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5번마 청량산이 발전 기대치는 저는 제일 높은 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마필이 기본 능력이 저는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세 마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5번마 청량산, 이 마필이
저는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스타일로 뛰는 마필, 선위권 내지는 약간의 후미권에서 3, 4코너 이후에 치고 나오는 마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마에서 이기려면 선행마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어쨌든 경마에서 어느 정도나 본전 이상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행마 좋아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경마는 뒤에서 올라오는 승부가 펼쳐질 때 짜릿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마필, 그런 스타일의 마필을 좋아하게 되니까 좀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청량산이란 마필을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세 마필을 추천하겠습니다. 5번마 청량산, 4번마 스마트캣, 2번마 원더풀 시킹. 2번마 원더풀 시킹이 선행 나가서 앞선의 마필을 좀 다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위험한 예상이 될 텐데 인기만 2마필을 좀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 5번마 글로리아 나노, 그리고 8번마 투아 레그나인. 자, 이번 경주가요, 보시면 스타트가 딱 됐을 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썬더 스피드가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골드 시대가 과연 휘감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저는 골드 시대가 휘감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럼 바로 이 뒤에 5번마 글로리아 나노와 8번마 투아 레그나인이 앞선의 마필들을 쫓아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번마 글로리아 나노 최근에 이제 연속 3착 입상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많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에 막판 근성,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것까진 좋은데, 저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뭐 조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교 약하게 하는 그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전체적인 모습, 또 주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좀 힘이 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7월 20일 경주에서 보여줬었던 이 글로리아 나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좀 강하게 보긴 어렵고, 자, 투아 레그나인은 보시면 어렵게 5군에 승군한 마필이죠. 지금 5군에 승군에서 2번의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이 2경주를 제외하고 나면 17점 만에 그 승군을 한 마필인데, 16번째 경주, 17번째 경주에서 연속 2착을 하고 승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15번의 경주는 다 바닥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이 보시면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을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입권 딱 붙어서 가야 되는데 자리 잡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런 전개가 돼버리면 이 8번마 투아 레그나인은 어쨌든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 자체로 되게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결국은 앞선에서 뛰는 이 1번마 썬더 스피드나 11번마 골드 시대, 이 두 마필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전개 자체가. 특히 11번마 골드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편성,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지금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1번마 썬더 스피드는 지금 승군 후에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 후에 아직 그 적응을 좀 못하고는 있는데, 이제 3번 정도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헤리카 신기수가 어쨌든 무조건 선행을 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선행마 2마필에서 따당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뭐 경마라는 게 항상 인기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보는 그 복병마 두 마필은 일단은 7번마 피지블레이드입니다. 자,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오수철 기수가 입상을 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7번마 피지블레이드는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조금 밀려 있기는 한데, 자,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앞뒤 밸런스가 좀 맞던 마필이죠. 어느 정도 기대치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자기 걸음을 좀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이 그렇게까지 막 강하고 이런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피지블레이드 입장에선 선의권 끝자락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다시 말하면 글로리의 나노나 투아레그9 바로 뒤, 이 정도 자리에서 안쪽 주로로 주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에 오수철 교수가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죠. 2번마 샤프 선샤인. 자, 이 마필은 솔직히 말하면 자력 승부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걸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2번마 샤프 선샤인. 언제나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1번, 11번이 앞선에 가고 이렇게 선의권이 두터워지는 상황에서 4코너에서 뭉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앞선이 무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샤프 선샤인이고, 당일 현장에서 저는 이번 경주엔 추천은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당일 현장에서 좀 꼭 보셔야 될 마필은 10번마 플라잉 제스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이 다 이런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리의 나노와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당일 현장 상황은 꼭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하는 경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좀 엉뚱하게 보겠습니다. 7번마 피지블레이드, 11번마 골드시대, 1번마 썬더스피드,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샤프 선샤인, 인기마 두 마필을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고 5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자, 5경주와 7경주, 아까 2경주와 4경주 부진마, 국산마 6군 경주는 뭐 분할이 안 됐어도 크게 재미가 있을 경주는 아닌데, 만약에 이 5경주와 7경주가 분할이 안 됐다면 뭐 능력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들, 능력 엇비슷한 마필들의 전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됐을 수도 있었던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분할이 됐죠.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재미는 좀 반감이 됐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 1번마 인피니트 아노입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했을 때 뭐 선행까지 간다면 더 좋죠.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3번의 경주에서 좀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경합 상황에서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입니다. 일단 게이트가 좋아졌고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필이 지금 기습 선행을 노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트 아너가 게이트도 좋아졌고 여러가지 경기 조건이 좋아져서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충만해 놓고 가야 되는 경주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8번마 원더풀 웰스가 이 마필도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보면 몸싸움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더풀 헬스가,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과연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죠. 인피니트 아너를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인피니트 아너와 경합을 할 거냐죠. 저는 경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원더풀 웰스가 최근의 컨디션으로 봤을 땐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러면 인피니트 아너의 전개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그럼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마필이 어려운 승부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꾸로 1번마 인피니트 아너를 보내놓고 8번마 원더풀 웰스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인피니트 아너가 손쉽게 선행을 가서 꽂힐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 8번마 원더풀 웰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환 기수가 되든 안 되든 8번마 원더풀 웰스를 가지고 초반에 인피니트 아너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2번마 채플 프린세스가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김태희 기수 초반에 치고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전개가 돼버리는 게 인피니트 아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경주를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인 인피니트 아너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더풀 웰스와 함께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일단 첫째 후보는 6번마 솔레어입니다. 자, 코지 기수, 일본에서 온 기수인데 기수 경력이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솔레어, 이 마필이 이제 승군 이후에 승군전에서도 이제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죠. 근데 이때는 뭐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압도적 1위였습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3착을 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도 행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마필은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함으로 버텨내는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나올대왕입니다. 자, 이 마필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박우름 기수가 상당히 좀 공들여 조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인 1번마 인피니트 아너를 뒤로 돌리고 딱 세 마필만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8번마 원더풀 웰스, 7번마 나올대왕, 6번마 솔레어,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죠.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세마 경주인데, 제가 초반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스타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보통 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라든가 브리더스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강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복병마가 들어와서 배당이 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건데,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마필들이 딱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 그래서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걸작시대, 3번마 캡틴 PK, 4번마 리얼딜, 6번마 큐피드이, 7번마 한센스타, 그리고 11번마 한강 퍼펙트, 뭐 이 정도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뭐 대성스타 이런 마필도 언제든지 입상권에 들어올 수가 있고, 자, 이혁 기수가 한센스타를 안 타고 지금 모덴 조크를 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점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데뷔전 그리고 이 마필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 뭐 이런 것만 놓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마 걸작 시대는 데뷔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주죠. 근데 직전 그 경주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걸작 시대 입장에서는 뭐 피닉스 클래스나 로열 베스트 이런 마필들을 물리치고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쁜 성적은 아닌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글쎄요, 걸작 시대가 만약에 능력 있는 마필이라면 우승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안발이기 때문에 뭐 대성할 마필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차세대 여왕의
안말 여왕의 이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 정도로 보여지고, 자, 3번마 캡틴 PK는 좀 특이하죠. 데뷔전에서 1400, 그 다음 경주 1300, 세 번째 경주 1200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캡틴 PK가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솔직히 이때 인기 마필이 아시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엄청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주에서 캡틴 PK가 초반 스타트가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서 여유있게 우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막판에 금악진주한테 덜미가 잡혔죠. 그리고 나월대왕과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캡틴 PK 분명히 이번 경주도 앞선 전개를 하려고 하기는 할 텐데, 글쎄요, 편성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4번마 리얼딜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도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큐피드의 신화, 7번마 한센스타. 제가 7월 6일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들은 좀 눈여겨봐 두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왔던 마필들이 뭐 대상경주급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다 대거 출전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내년에 3세가 됐을 때 다 한 걸음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6일 날 뛰었던 이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은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되는데, 저는 이 한센스타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무조건 추천하는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조금은 아쉬운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도 그렇고 막판 탄력도 그렇고 또 한센의 자마, 결국 혈통적 기대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7번마 한센스타가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같이 뛰어서 2착을 차지했던 큐피드 잇도 역시 따라서 높게 평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때 큐피드 잇이 뭐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가 잘 풀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큐피드 잇 자체가 뭐 마필의 능력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과연 이런 대상경주급, 특별경주급 이런 데서도 그렇게 여유있게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자, 11번마 한강 퍼펙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강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이게 걸작시대와 같이 뛰었는데, 이때 이 한강 퍼펙트가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뚫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어쨌든 뚫고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만필이 지금 외곽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곽에 불리함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한강 퍼펙트의 질주 스타일이라면 외곽에 나온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작년에 이 라라케이라는 마필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런 좀 스타성 있는 마필, 그런 마필이 좀 없다라는 게, 이번 경주도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스타성 있는 마필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쉬운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내년에 서울 경마장 3세가 됐을 때 서울 경마장을 주름 잡을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부딪힐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당장 이번 경주의 승부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향후 어차피 경마를 내가 계속 할 거라면 좀 관전의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 늘 그렇지만 그냥 마번 순서대로 내 마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2번마 걸작시대, 4번마 리얼딜, 7번마 한센스타, 11번마 한강 퍼펙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능력 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마 큐피드 라이즈가 이제 승군전, 7번마 위즈러버가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전개를 보면 3번마 큐피드 라이즈 그리고 8번마 서브 특송, 이 두 마필이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5번마 명성축제, 7번마 위즈러버, 그리고 9번마 대물삭스, 11번마 천장사,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하며 가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큐피드 라이즈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2점을 좀 안고 나왔는데,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큐피드 라이즈가 선행을 가는데 아마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8번마 서부 특송이 될 텐데, 물론 서부 특송이 기습적으로 튀어나와서 선행을 간다면 큐피드 라이즈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3번마 큐피드 라이즈가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8번마 서부 특송이 그 옆에 붙여가는 전개가 만약에 돼버리게 되면, 서부 특송은 솔직히 뒷심은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경주에서도 좀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버티지를 못했거든요. 이 경주의 재판이 될 가망이 높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선에서 가는 마필 중에 버틸 수 있다면 3번마 큐피드 라이즈가 좀 버틸 가망이 있고,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선의 마필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봤던 마필은 이 5번마 명성축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근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그냥 평범한 마필이 되고는 말았는데, 자,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3차게 갖다 댔습니다. 제가 뭐가 아쉽냐면, 저는 이 명성축제를 가지고 저는 이 마필이 뭐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지는 않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통하는 걸음을 갖고 있다. 특히나 하이군에서는 그래서 국산마 4군, 3군까지는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봤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좀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3착하고 이번 경주 약편성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배당 엠벨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욕이 확 꺾이는데, 그래도 저는 전개라든가 마필이 보여준 어떤 액션, 퍼포먼스,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5번만 명성축제가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승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7번마 위즈러버도 역시 승분전인데, 이 마필도 들쭉날쭉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제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빨랐었던 경주에서 1400m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한 발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분전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상대가 막 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위즈러버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나왔고, 9번마 대물삭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35로 꽉 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담 중량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천장사도 가능성은 좀 있는 마필인데 어떤 강한 임팩트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전개에서 한 가지 어떤 전개를 탈 것인가를 그리지 않은 마필이 2번마 백룡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백광의 자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앞선에서 놀았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룡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스타트가 잘 안 돼서 이 뒤에 붙어버리면 가망이 없다라고 보는데, 게이트에 2점을 안고 마이야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붙여서 이 3번 큐피드 라이즈와 8번 서부 특송이 선행을 가는데 바로 뒷자리에 붙여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백룡이 3, 4코너 이후에 앞서는 마필들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뒷심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2번 마 백룡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4번 마 골든볼인데, 어떻게 보면 1400m 해볼 만한 편성에서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면 4번 마 골든볼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교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든볼은 좀 아쉽지만 그냥 뒤에서 아쉬움만 남길 좀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 마 명성축제, 3번 마 큐피드라이즈, 7번 마 위즈러버, 그리고 복병마로 2번 마 백룡,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를 하는데, 앞에 마필들은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마 백룡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저는 좀 재미있는 배당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10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그리고 약간은 좀 편성으로 봤을 때는 중하급 편성 뭐 이 정도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이 2번 마 배트 캡틴, 5번 마 스터닝 레이디, 9번 마 컴플리트 스텝,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마 배트 캡틴은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 나가면,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서 밀고 나가는 마필이 아니고 이제 밀고 나가면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앞선에 갔을 때 버티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4월 27일 경주 이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앞선을 못 가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결국 이 배트캡틴이라는 마필은 선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마필이 지금 17주 만에 나왔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게이트는 또 유리해졌죠. 그래서 이 마필이 앞선에 가면 버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5번 마스터닝 레이디는 좀 늦깎이로 이제 마필이 좀 살아나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국산마 5군 고별전에서 이제 선행으로 경주를 일순하면서 이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오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좀 좋아진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끈끈함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향후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비록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9번 막 컴플리트 스텝은 막강 순발력이죠. 순발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번 경주 좀 외곽에 있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있다라는 게 조금 불리한 요소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선을 가서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400에서 따당 앞선의 두 마필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경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경우냐, 그 선행을 가는 두 마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났을 때죠. 결국 이 세 마필이 초반에 경주를 주도하면서 선행 경합을 하고 막판 직선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딱 두 마필 보고 있죠. 1번 마 스틸 플레이, 그리고 7번 마 파워풀 삭스, 이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 일단 뭐 7번 마 파워풀 삭스는 뭐 전적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은 스타트가 너무 안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흐름은 빠를 거거든요. 강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7번마 파워풀 삭스는 전개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고,
자, 1번마 스틸 플레이. 제가 이 5월달 경주를 딱 보고 나서 다음번엔 무조건 노리자 라고 했던 마필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스틸 플레이는 제가 계속해서 한 번쯤은 지켜보십시오 라고 계속 말했던 마필이고, 막판 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승고 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세 시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4세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직전 경주에 드디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저는 나이스 빅거를 중심으로 스틸 플레이를 엮었는데 벨록스 보이가 들어와 버렸고, 그 다음 경주는 참 좋은 질주를 놓고 노렸는데 킹다이아가 들어와보면서 저는 스틸 플레이를 놓고 좀 배당을 노리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좋아하는 10배당 언저리 배당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적중을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죠. 이제 이 마필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앞선에 세 마필이 가다가 이 세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이 살아남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1번마 스틸 플레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틸 플레이는 어느 정도 스타트가 늦은 마필이 아니에요. 좀 앞선에 붙여가는 마필입니다. 붙여가면서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보는 마필, 또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싸워야 되는 경합 상황입니다. 그리고 뒷심은 다 장담 못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 플레이의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1번마 스틸 플레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스틸 플레이, 2번마 배트 캡틴, 9번마 컴플리트 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스터닝 레이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3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능력들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10경주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앞선의 마필들이 강하게 경합을 하는 가운데 올라오는 마필이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인데,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3번마 캡틴 372와 6번마 라운드 코브라가 선행 경합을 심하게 하는 가운데, 여기에 8번마 큐피드 워리어도 놀라운 순발력을 가지고 끼어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버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9번마 절대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선행 일변도로 지금 뛰고 있는데 코지 기수가 기승하면서 어떤 질주 습성을 보일 것이냐, 즉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고요. 결국은 5번마 페어스카이즈가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마 페어스카이즈는 보시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기복마를 놓고 배팅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고, 그러니까 딱 스타트가 딱 되고 딱 어느 정도 뛰는 걸 보면 내가 산 맞고는 휴지 조각이 됐구나, 이게 딱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스타트 능력이 아예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 초반 힘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유승환 기수가 좀 기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페어스카이즈가 좀 꾸준하게 그냥 꾹 참고 가는 전개,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 이번이 그 혼합 상군이기 때문에 순발이 좋은 마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지, 그걸 초반부터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된다. 그때 과연 유승환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물론 이번 경주 페어스카이즈 입장에서는 좀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강해진 거죠. 그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다퉈야 되는 상황, 경합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역용할 수 있는 말이 저는 페어스카이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개로는 가장 좋은 전개를 탈 수 있는 게 5번 페어스카이즈로 보이고, 이마필이가 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이 1번 에클레어퓨리인데, 자, 이마필은 2연승을 거둔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고 1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현장 상태는 여러분 꼭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선행 가는 마필들 중에 캡틴 372와 라운드 코브라. 이 캡틴 372가 4월 21일 경주에서 초반 스타트가 안 되면서 무리한 선행을 갔죠.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때도 선행인 선행 강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캡틴 372가 데뷔 당시에는 크게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필이 적응을 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언의 자마거든요. 바이언의 자마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이 좀 있다, 혈통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장추열 기수의 캡틴 372가 선행을 갈 것이냐, 임기훈 기수의 6번마 라운드 코브라가 선행을 갈 것이냐인데, 선행 가는 마필이 입상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은 둘 중에 하나는, 저는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페어스카이즈의 전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솔직히 앞선에서 뛰는 두 마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력 단방이 될 수도 있는 승부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절대가치는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앞선을 갈 수 있는 편성의 웬만한 중하급 편성이라면 절대가치는 언제든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가치라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어느 편성에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절대가치가 전개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되는데 3번 캡틴 사칠이나 6번 라운드 코브라, 8번 큐피드 워리어가 엄청나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럼 이 절대가치가 초반에 선행을 가려면 초반 무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전개가 가능한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이 절대가치를 추천을 할 거거든요.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가는 전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가치가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인데 막판 뚝심도 분명히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일변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전개도 한 번 좀 타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바람에서 이 절대가치가 좀 그 가능성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러면 캡틴 372와 라운드 코브라 둘 중에 어느 마필이 선행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캡틴 372의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18주라는 공백기가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페어스카이즈, 3번마 캡틴 372, 9번마 절대가치,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라운드 코브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일요 서울 경마 제 예상은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 될 가망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이렇게 예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공부를 하면서 마필들이 막 서로 뒤엉키고 막 이런 느낌에서 이제 도출을 해내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12경주까지 오는데 거의 마필이 그냥 이 마필에서 끝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맞는 날이라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되지만,
안 되는 날이라면 뭐 그냥 완전히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마필이 뛰고 있고, 그런데 뭐 인기마이긴 하지만 솔직히 세마필 뿐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2번마 뉴돌콩, 3번마 이스트 웨스트, 6번마 월드 블레임. 근데 이 세마필 중에서요,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 보시면 최고 인기마가 이 3번마 이스트 웨스트인데, 저는 이 세마필 중에서 제일 약하게 보는 게 3번마 이스트 웨스트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아마 이 1번마 블루인디, 그리고 8번마 젠틀야라,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뭐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고, 전혀 예상 외의 마필들, 지금 이번 경주는 거의 인기마 내마필한테 인기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마필이 들어오게 되면 고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뭐 그런 마필들도 있고, 어차피 편성 자체가 조금은 허접하죠. 왜? 인기마라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니다. 직전 경주 그냥 성적이 조금 좋았다, 이 정도지. 확실한 믿음이 있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인기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6번마 월드 블레임, 블레임 해자마죠. 데뷔전에서 이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나이스 치타의 뒤를 이어서 비가 쏟아지는 날 거의 말도 안 되는 추입을 하면서 이착에 갖다 대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죠. 999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인기마입니다. 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었죠. 혈통 기대치도 있었고, 계속 인기마인데 계속 삼창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복승식을 전문으로 하시는 배터 입장에선 속 터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외를 못해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외도 못하고, 그러면 아예 이 마필이 뭐 퍼포먼스가 없어갖고 능력이 좀 한계가 왔나 벌써 뭐 이러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하면서 제외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3착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지도 못하고 강하게 추천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이 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켰다라는 얘기는 이 월드 블레임이 어느 정도의 좀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웠다라고 봅니다. 편성도 해볼 만한 편성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6번마 월드 블레임이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마필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솔직히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 2번마 뉴돌콩.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 뉴돌콩이 이때 당시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면서 인기 2위까지 올라갔던 마필입니다. 월드블레임과 같이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계속 가능성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좀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단거리에서 선행마가 경주를 주도하는 강선행마 경주에서 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요때죠, 6월 15일 경주 우승 콩코드, 동진불패, 아마존킹 다 순발력이 막강한, 그리고 버티는 능력까지 있었던 그런 경주에서 이 마필이 인기 9위권의 마필을 가지고 에리카 신기수가 끌고 들어오면서 4차를 갖다 댔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마필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번마 뉴돌콩과 6번마 월드블레임, 이 두 마필의 조합을 좀 좋게 보고 있고, 3번마 이스트 웨스트는 글쎄요,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좋은 조건이긴 한데, 막판 탄력이 좀 있는 모습, 최근에 좀 이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라고 보질 않는데, 지금 부담 중량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세 마필 중에서는 3번마 이스트 웨스트가 어떻게 보면 전개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앞에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인기마 세 마필 중에서는 이스트 웨스트를 가장 뒤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10마필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보는 마필을 추천할 수는 없어요. 뭐 엉뚱하게 뭐 1번마 블루인디나 8번마 젠틀 야라가 뭐 선행가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제가 안 보는 마필을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700m 경주라면 1번이나 8번을 강하게 추천했을 겁니다. 1800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드 블레임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 월드 블레임이 어느 정도 선, 3코너, 4코너 선에서는 앞선의 마필을 저는 다 따라잡는다 이렇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 블루인디나 젠틀야라는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인기마죠. 10번만 메디슨 마운틴, 이 마필 저는 왜 계속 인기만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마필만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6번마 월드 블레임, 2번마 뉴돌콩, 3번마 이스트 웨스트,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